그 다음에 신교 문화는 그 신교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구의 동서 문명의 중심이 되는 천산 동방에 있다는 바로 이 환국. 그런데 단군 조선은 환국 배달에서 내려온 신교 문화의 그 두 개의 중심 코드를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을 건국을 하고 나라를 삼경 세 개의 수도를 열어서 소위 그것이 환단국에서 말하는 삼한관경제다. 나라를 셋으로, 즉 만주의 진안과 한반도 전체는 마한이고 이 전라남도 여기도 예전에 전부 여가 단군 조선의 땅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서 산동성 쪽 여가 번안이다. 그러고서 22세 색불로 단군 때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삼조선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삼경 세 수도의 관계가 뭐냐. 바로 한반도는 저울판이고 서쪽에 이 번안 번조선은 저울추다. 추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역사의 그 변화, 이 서방 한족과 이 동방 문화 종주하고 이 국제관계, 그 번안의 수도는 저울의 추와 같다. 그리고 원 그 수도 하얼빈의 소밀랑은 저울대다. 그래서 이것이 단군 조선이 그 신교 우주관과 이 세계관을 근본으로 해서 국가 경영 제도를 삼았는데,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교 우주관과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단군 조선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삼한관경제 그 경영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실제 역사 현지 답사를 통해서 문헌과 문화 언어를 연구해서 정립을 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전사만, 후사만, 소위 북사만, 남사만, 단군조선 그 사만이 망해가지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 마한, 가야 전신이 번안, 그 다음에 경주, 신라가 바로 진안인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되고 그런 거지만, 자, 이것을 6세 단군이 우리 한국인의 역사 그 문화의 근본 정신을 노래한 신교 문화의 주제 서효사를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서효사. 아침 햇빛 먼저 받는 이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환인께서 삼신의 도를 먼저 여셔서 덕을 베푸심이 크고도 깊도다. 모든 신성한 이들이 의논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환웅께서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치유 천황께서 청구를 일으키시어 만고의 무용을 떨치셨도다. 회수 태산 모두 천황께 귀순하니 천하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도다. 단군 왕검께서 하늘의 명을 받으시니 기뻐하는 소리가 구환을 움직였도다. 삼경이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마한수도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진한수도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번한수도 안덕향이로다.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의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잘 간직하도다.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루니 이른 나라가 조회하도다. 삼한의 근본 정신을 영원히 보존해야 왕업이 흥룡하리로다.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진실로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도다. 서효사는 또박또박 이렇게 읽다 보면은 조광 선수지에 아침 해를 먼저 받는 땅에 삼신 혁세림이로다. 밝은 광명 환인환웅 단군 그 세 분 성조의 신교 우주 광명이 밝게 빛나는 도다 말이에요. 지금 칭추극기라고 하는 이 저울판과
저울, 추. 우리가 왜 우리 한민족이 대륙의 역사에서 반도 역사로 이렇게 오그라들었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패망의 역사 과정을 어떤 역사의 궁극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역사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때, 마치 로켓가 이 우주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몸체만 날아간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역사의 진정한 궁극의 중심, 핵자리, 그걸 우리가 이제 지리학으로 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역의 8궤 방위학에서는 간꾀다, 간방이다, 여름철에 인사의 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문왕팔계인데, 그래서 간은 동북방에 있어요. 그래서 성언호 간이다. 간방에서 모둥을 이룬다, 성취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간 중 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호남 땅이다 이거예요. 간 중 간이거든요, 여기가. 이 지구의 중심이 혈이 한반도고 간짜리고, 그 간 중 간이 바로 옛 백제의 땅이다. 이 호남 충청. 진실이 그런 거예요. 천문 지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호남의 동포들이 자존심을 복원하고 극대화해서 앞으로는 이 후천 개벽의 새 역사에서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위대한 천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단군 조선의 문화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삼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경제는 알고 보니까 그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문화를 근본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 삼경 자체가 천지 역사를 저울질하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이 계신 그 칠성 선기옥형을 근본으로 해서 단군 조선 그 왕검들이 나라를 세 개의 수도를 열어서 삼경으로 나눠서 다스린 것이다. 이게 단군 조선을 보는 그 건국의 역사의 핵심이다 말이야. 이 천지 정사를 집행하는 우주 정치의 중심별 북녘 하늘의 이 칠성, 그 칠성과 삼신이 일체가 되어서 신교 문화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 칠성 문화의 그 원형이 단군조의 그 삼경 제도, 수도를 세수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 국가 경영제도, 즉 삼한 관경제의 신교의 삼신과 칠성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러시아 이 방대한 북녘 이 대륙에 있는 유목민들 문화, 옛날에 훈족, 흉노족이라든지 뭐 그 이외 다른 족속들을 보면은 중심에 왕이 있고 이렇게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어요. 이건 단군조에서 온 거예요. 한국배달의 신교 삼신과 칠성 문화를 계승한 문화에서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이렇게 온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삼신 문화는 구체적으로 시간 공간, 우주의 시간 공간을 오방으로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서 신교의 우주관으로서 음양 오행 문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 한족 한나라 시대 때 뭐 그 사람들이 뭐 오행설을 정립을 했다고. 그래서 오행의 기원이 뭐 2000 몇 년 정도 뭐 서한이니 뭐니 뭐 누구를 찾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환단국에서는 목화토금소라고 하는 오행은 단순한 그 자연의 어떤 기본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 삼신의 우주 성령을 얘기한다. 삼신이 동서남북 중앙방위 오방으로 작용하는 바로 다섯 성령, 대자연의 다섯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 해서 태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돼요.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이렇게. 그러고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연신을 우리가 보통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백호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숙살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남방의 주작, 봉황새로도 얘기하고, 북방의 현무. 이게 지금 보면은 저 이상한 괴물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놨다고 현대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자연신이거든. 서양의 기독교 유일신과에 들어와서 사신도 그거 보면 아주 이상하게 알아요. 그걸 그 우주의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 우주 순환 이법, 시공간의 그 천지 기운을 다스리는 신인데 그 자연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모욕을 주고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국과 배달에서 전수된 이 삼신문화의 구체적인 그 역사 통치의 우주 중심지, 우주 문화의 실제 그 사령탑이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의 별 칠성인데요. 북녘 하늘에 있는 7개 별인데, 자, 이 칠성은 사람 얼굴에 칠성을 이고 댕긴다. 두 눈으로 이렇게 우주를 본다 이거예요. 두 귀로 우주의 모든 소리를 듣는 거야. 코로 천지의 그 무형의 에너지를 마시는 거야. 또 입으로는 어머니 지구에서 나는 오공 모든 것을 먹는 거야. 그래, 인간이 이 우주 진리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틀이 이렇게 칠규인데, 칠규. 이게 바로 칠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된 거다. 그럼 칠성은 어떤 별이냐? 칠성은 천지와 1호를 오행을 다스리는 우주 정치를 행하는 중심별이다. 그리고 칠성은 바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서화복을 다스린다. 칠성에 기도를 하면 무병장수하고 자손줄을 잘 둔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서 다시 칠성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칠성에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이 상제님이 계시고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별이다. 자, 지구촌에 이제 칠성 문화를 보면은 전 지구촌에 칠성 문화 유적이 다 있어요. 이곳 전라도를 보면은 화순에 운주사가 있고 거기 칠성탑이 있고 바닥에 보면 그 칠성석이 있거든. 칠성석이 있어. 이와 똑같은 게 우리가 북경의 자금성 주변의 동서남북에 바로 천단, 지단, 일단, 월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천재단이 있는데 거기 천단공원에 가보면 들녘에 저 칠성석이 있어요. 저건 이제 태산의 7부봉을 상징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황궁원가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칠성을 모시는 그 위패가 있다고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로서도 선기옥형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일본 동경에 가보면은 그 주변에 칠성의 별자리에 맞춰서 7신사, 칠성 신사를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계속 추적해 보면은 지구 창세 인류 문화, 바로 태일 문화의 원형을 만나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 10만 개 신사의 원형을 보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 동서, 모든 사상가, 그리고 인류의 꿈, 역사의 주제, 우주의 본성, 인간이 이루어야 할 유일한 삶의 근본 주제, 태일. 이게 바로 이제 이 칠성 문화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인류 창세,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환국 초기부터 지금 9200년이 좀 넘지만은 환국이 1세 안팎연 아버지 환인으로부터 마지막 환인 7분 아니에요. 7분. 이것도 어떤 천지의 명에 의해서 환국의 수명이 3301년으로 정명이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인디언관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연방합중국이 건설된 그 역사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인디언 문화가 6개 인디언 연방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네이션 투 네이션, 국가 대 국가로서 실제 정상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연방국이 탄생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 연방국의 탄생의 배경에는 과거 환국의 12연방국, 환국 문명의 기반이 되어 있는데, 저 유명한 거대한 마운드 가보면은 거기에 곰들이 행렬이 있는데, 그 곰의 행렬이 전체는 저 10마리로 됐는데 북두칠성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근데 북두칠성은 실제 들어가 보면 별이 7개가 아니고 몇 개냐? 바로 칠성경이라는 주문의 말대로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북두칠성은 9개다. 왜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고상옥황인이 좌보라고도 하고 존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삼신상제님의 별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 있다.
그걸 자미원이라고도 하는데, 우필이라는 말이 있어. 좌보 우필이 저기서 나온 말이야. 원래 천문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북두칠성을 북두구진 9개 별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북두칠성이 누구를 모시고 있냐, 북극성을 모시고 있는 거야. 저 북극성이 바로 태일이다. 태일성. 논어에 보면 말이야, 뭇별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돌듯이 이상적인 정치라는 건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우정편에. 지금 칠성문화는 우리가 동방 9천년 신교 문화의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 지구촌에 이제 이 칠성문화가 태고로부터 이렇게 생활문화인데, 깨달음의 문화, 도통문화의 중심 주제다. 제가 이제 이 지구촌 댕기면서 제일 크게 감동한 것은 약간 그 춥고 으시시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에벤키족이 사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시베리아. 거기를 가보니까 에벤키족의 그 민속 야외 전시해 놓은 걸 봤는데, 옛날 살던 집 그 별 볼 일이 없잖아. 그런데 거기 칠성판이 있더라고요. 큰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를 어디다 놓느냐, 칠성판에 놔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딴 걸 못 보고 그걸 막 세보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거기 있는 그 러시아 징기스라고, 그 양반을 사람이 좋고 좀 영어도 잘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해가지고 황코 때 내가 비행기 표를 줘서 초청을 하는데, 근데 이 징기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에벤키족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칠성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다. 우리 한국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누워요? 칠성판에 눕는 거야. 실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죽으면은 곧장 뭐 염문하기 전에도 저 칠성판에 뉘어놔. 지금은 뭐 저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저런 문화를 모르지만은, 근데 이것은 아주 가장 성스러운 죽음의 의식이다. 가장 원형적이면서 근본이 되는 원형문화 의식에 우리가 칠성판에 눕는 것이다. 칠성판. 그리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상투를 꽂지요. 이 상투를 꽂는 것은 아마 지구 전역에 다 있어요. 보면은 상투, 상두, 북두칠성을 상두라는 천상의 두성이다. 그렇게 해서 상투를 꽂는데, 중국에 보면 공자님도 꽂고, 주윤발이가 주연하는 그 공자 영화를 보면 주윤발이 실제 상투를 꽂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소학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상투를 만진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투가 뭐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시고 또 내가 온 저 우주의 중심별,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이 계신 저 별, 그곳에 계신 나의 조상들이 매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깨달음, 인생의 가치관이 칠성에서 오기 때문에 칠성과 나는 한 생명이고 일체로 살아간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원형 문화의 의식이 상투를 꽂는 것이다. 그래서 상투를 꽂으면 뭐 봉건 잔재로 해가지고 아주 그 미개하고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칠성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의 이 역사 개벽 시대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동학으로부터 근대 역사 출발점에서 볼 때는 바로 신교, 인류 원형 문화, 우리 한국인의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중심 2대 축인 바로 이 삼신과 칠성 문화가 다시 우리 생활 속에서 복원이 되고 그것이 생활화가 될 때 진정한 통일 시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적십거 10번째의 나라, 그 전개된 걸 보면은 뿌리 시대,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 열국분열, 북부에서 대진국까지 이렇게 묶어지고, 그리고 고려, 조선, 지금 이런 남북 분단 시대 9번째까지 왔는데요. 셋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것도 참 신비스러운데, 10번째 미래의 한국, 그것은 환국, 우주광명 문화가 다시 복원된다. 그 아주 재밌는 말로 콩을 심으면은 열매를 맺으면 다시 그 콩이 나온단 말이야. 콩의 씨가 원형이 복원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 동학에서부터 참동학으로 정산도에서 선언된 이 우주과학 문화, 그걸 후천 개벽 문화인데, 바로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역사가 다시 온전히 복원되어서 우주 광명의 인간 시대를 여는
그런 진정한 원형 문화, 도통 문화의 도법이 완전히 복원되어서, 물론 그것은 제1의 신교, 유불선 기독교라고 하는 제2의 신교, 그리고 제3의 신교 무국대도를 통해서 그게 다 융합이 돼 있죠. 그래서 기성의 어떤 종교를 모독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 우주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왼팔, 오른팔, 이건 유교, 불교, 도교, 동서사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몸을 자르는 거거든. 어떤 종교를 비하고 치고 깨고 말이야, 파괴하고. 그래서 동서고금의 어떤 문화도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가을철 성숙한 인류가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이런 문화, 그것이 이 땅 여기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의 다시 개벽의 그 문화 주제인 것이다. 이것을 한번 다시 잠시 이렇게 각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